네, 이 재벌 기업들의 금융업계 진출, 처음부터 말이 좀 많았었는데 자산이 부실한 계열사들의 리스크가 금융계로 번질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더욱 심각했었습니다.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조화를 앞두고 제동이 걸리면서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금융부 최진영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선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어감으로는 무슨 내용인 줄 알겠는데 좀 설명이 필요하겠군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2개 이상의 금융 계열사를 가진 대기업의 자산 건전성을 감독하는 제도입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비금융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데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시작됐고요. 네. 11일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한 금융그룹 감독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 대상은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이고 네. 2개 이상의 업권의 금융그룹, 2개 이상에 걸쳐서 금융사를 가지고 있는 금융그룹이 감독 대상입니다. 예. 평가 결과는 어땠습니까? 감독 대상은 화면에 나와 있는 7개 그룹입니다. 네. 삼성과 현대가 각각 5개 금융사를 가지고 있어 가장 많고요. 예. 롯데의 경우는 롯데카드와 손해보험 매각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감독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금융위는 법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 지금의 모범 규준을 일부 개정해서 내년에도 연장 적용키로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롯데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금융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은 2018년 말 기준 7개 금융그룹 평균 자본 비율은 181%입니다. 네. 단순히 계열사 자본을 모두 합쳤을 때 평균은 269%에 이르지만 위험 항목들을 반영해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수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네. 계열사 간 출자로 중복된 자본을 제외하고 그다음 계열사 간 부실이 그룹 전체로 번질 위험도를 보통 수준이 3등급으로 적용했을 때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기업들, 평가 대상 기업들이 다 전위험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준은 다 통과했나요? 예, 기준은 다 통과했고요. 모범 규준에서 정한 최소 자본 비율을 100%입니다. 네. 100%는 다 넘어섰고요. 7개 금융그룹 모두가. 그런데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네. 가장 낮은 125.3%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 금융위는 고상범 지배구조팀장은 미래에셋은 지주사 형태가 아니고 계열사들이 다단계로 자본 출자를 한 구조라고 설명했고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 모범 규준에서 제시한 허들은 통과했지만 예. 앞으로의 신사업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저 자본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 이것은 공개가 됐습니까? 자본 비율을 산정한 기준은 아무래도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깊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아까 모두도 말했듯이 재벌 기업들의 계열사 리스크, 소위 말하는 돈주머니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일부 재벌에 대해서는 그런 기업들의 리스크가 금융업까지 가게 된다면 결국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금융 소비자들, 즉 국민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면밀하고 깐깐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좀 궁금하군요. 오늘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에 한번 알려주길 바랍니다. 제도가 지금 시행이 이게 되고 있죠. 예. 근데 제도는 말씀하세요. 법제화가 왜 안 되는 겁니까? 제도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법제화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 법제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은 발의된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아직 소관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같은 경우는 취재 과정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표했고요. 네. 법안에 따르면 이 건전경영지도라는 이름으로 금융위원회가 감독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한 권한이 생기는데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법제의 필요성도 강제가 되는 거죠. 강제화의 필요성, 부속 예.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군요. 자, 이 법제화가 지금 필요를 하고 있는데 이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셨죠. 예. 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금융그룹 통합 감독 제도가 법제화되지 않으면은 현행처럼 모범 규범처럼 이렇게 시행되면은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현행 규정에 의하면은 금융복합 그룹들에 대해서 이 건전성 규제를 강한다는 의미죠. 근데 이것이 금융그룹과 산업자본이 너무 큰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삼성생명, 하나생명 같은 큰 금융그룹을 갖고 있는 재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후적인 규제만으로 건전성 규제만으로 충분한 위험의 전이를 막을 수 있는가라는 이 사후 건전성 규제로 위험을 제거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박 교수의 의견인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회계 사기, 분식 회계라고 늘 뭐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을 또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이런 사건들도 상당히 좀 많지 않습니까? 사후 견제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법제화를 통해서 사전에 위험을 아예 제거하고 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맞겠군요. 그렇다면은 이 법제화가 상당히 좀 빨리 필요한 상황인데, 이거 법제화 왜가 안 되고 있습니까? 법제화는 뭐 아시다시피 국회가 문을 닫은 지 오래여서 아직 소관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기 때문에 국회 자체에서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가능성이 있습니까? 법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법제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취재 과정에서 박 의원 같은 박선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도 제도가 법제화 되는 것에는 공감이 모여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군요. 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었죠. 예. 그 여기에 금융위가 이번에 발표한 7개 그룹의 그 전이 위험을 고려했을 때 자본 비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사회적 공감도 조성됐고 법안 자체는 논의를 거치면 무르익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국민청원에서도 그 국민 소환제가 필요하다. 청와대도 같은 입장을 냈고, 이 국회가 일을 안 하니 참 큰일입니다. 예. 국민 소환제까지 정말 필요한 상황, 빨리 도입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네요. 이 문제는 좀 저희가 좀 계속 관심을 갖고 좀 따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최기정 오늘 수고했습니다.